안녕하세요. 한국영상자료원이 진행하는 코파톡톡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승연이고요. 제 옆에는 의상 감독이신 김유선 감독님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의상 감독 김유선이라고 합니다. 전 1994년도에 세상 밖으로 여근동 감독님의 세상 밖으로라는 이제 영화로 처음 데뷔를 했고, 살인의 추억하고 최근에는 뭐 오마주, 카트, 정직한 후보 이제 이런 작품들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상 감독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영화 의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든 캐릭터들의 이제 의상을 다 담당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이제 만드는 작업인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의상을 하면 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배우가 입고 나온다거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화 전체의 시나리오를 이제 분석을 해서 캐릭터 하나하나를 이제 분석하고, 그러니까 내면이나 이제 이런 성격이나 뭐 직업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컨셉을 잡아서 세부적으로 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의상 안에 액세서리랄지 뭐 가방이랄지 신발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인물 안에 들어가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뭐 안경, 시계, 뭐 하다못해 손수건까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의상 작업 방식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이렇게 판넬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를 이제 일단 읽고, 시나리오를 읽고 작품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 거기에 나오는 장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나오는 등장 인물을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등장 인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뭐 직업도 있고 나이도 있고 뭐 성별, 뭐 거기에 이제 성격, 뭐 취향, 뭐 이런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행동,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세밀하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 그 텍스트 자료를 가지고 정말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구현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일단 컨셉 구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컨셉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디자인이 들어가요. 그 세부적인 디자인은 뭐 색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실루엣 뭐 디테일을 정한다거나 뭐 무늬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식의 뭐 구체적인 디자인 작업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현의 단계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실물로 봐야 되니까 그 디자인 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까를 하는데, 뭐 제작도 있고 뭐 선택, 뭐 의상을 고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팅 작업이 있는데, 옷이라는 거는 정말 그냥 보는 것과 입는 거가 정말 다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옷을 입더라도 진짜 이거는 예쁜데 막상 입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그런 게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팅에서 되게 변수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배우의 또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또 수정 작업도 하고, 그리고 뭐 다시 이제 또 피팅을 또 이제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의상 준비가 다 끝난 상황에서는 또 촬영을 준비하기 위한 또 작업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영화 의상에서는 되게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 약간 생활감을 표현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저희가 정말 입었던 느낌들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무릎 나온 추리닝, 아니면은 뭐 정말 낡은 청바지, 뭐 여기 뭐 때 찌든 와이셔츠,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새 옷을 사서 뭐 빨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뭘 때를 붙인다거나 정말 사포를 문지른다거나 해서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필수고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진짜 정말 영화에서는 정말 영화 의상으로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게 이제 어떤 예쁜 옷을 입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게 이제 리얼리티를 살려줄 수 있는 거고, 정말 캐릭터와 완전히 밀착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될 수가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모든 그런 생활감을 표현을 하는 게 정말 디자인의 일부 중에 이제 하나의 작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현장에 가면 연출 작업이 있는데, 이제 의상을 또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말 다르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소매를 걷는 것과 뭐 그냥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뭐 바지 속에 셔츠를 넣어 입는 것과 빼서 입는 거의 느낌이 정말 캐릭터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촬영장에서 정말 배우가 입고 촬영하기 전에 그렇게 다 완성을 시켜주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너무 이제 할 일이 많고 디테일한 것들이 다 캐릭터를 이제 형성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일입니다. 감독님, 근데요, 어떤 영화에서 입었던 의상을 다른 영화에서 또 쓰기는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영화 의상이라고 하면 약간 일회성을 갖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영화 의상은 굉장히 중요한 또 영화 유산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영화 의상은 영화와 함께 정말 역사적이나 이제 이런 시대적인 그다음 문화의 기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도 정말 하나의 그 영화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 스토리텔링이 다 보여지는 거고 거기에 있는 캐릭터가 다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자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회적인 계층이나 이런 것들의 단서를 제공을 하고 사회적인 것들을 단서를 제공을 하고 인물 하나하나의 그 그러니까 특성들을 반영한 그런 이제 모든 되게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정말 기록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의상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창조적인 작업이어서 네, 창의성을 많이 발휘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면 또 과거 시대를 표현할 때는 고증이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과거 의상을 고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잘 제대로 이제 똑같이 정말 구현을 해야지 이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영화는 정말 리얼리티를 바탕으로 해야지 뭔가 몰입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 되거나 고증이 잘 안 되면 이제 딱 정말 오게티라고 다 찝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야말로 정말 그런 역사적인 자료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시대물 아주 오래된 시대물 같은 경우는 뭐 박물관도 있고 아니면 그런 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공식적인 좀 신뢰감이 있는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고 근래 현대나 근대 그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문이나 잡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그 당시를 딱 대변해주는 이제 실제 인물들의 이제 의상들이 있으니까 신문, 잡지, 뭐 도서관에서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진집 그리고 뭐 회화 작품도 참고가 될 수 있고 충분히 보장된 그런 자료들을 사용을 하죠. 의상이 그 인물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시대적인 배경을 보여주기도 하고 문화적인 배경을 보여주는 되게 총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증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또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감독의 그 영화의 그런 연출 장르에 따라서 반드시 정말 그런 식으로 고증을 해야 되는 작품이 있고 아니면 이제 뭔가 거기에 영화적인 좀 색깔을 입히고 자기 감독만의 연출과 그런 색깔을 좀 입히어서 좀 창조하는 그런 이제 시대물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고증에 대한 정말 기본 규칙은 지키되 그 다음에 좀 더 새로운 그런 창조들을 하는 건데 거기에 좀 디테일한 것들은 좀 더 가미를 하고 좀 아이디어를 내서 디자인을 하면 좀 풍부하고 재밌는 이제 그런 비주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 오랫동안 일하셨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많은 작품에 참여를 하셨을까요? 대략. 제가 지금 올해가 30년이 된 거예요. 세상에. 네. 30년이 됐고 작품 수를 세어보니까 거의 60작품 정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동안 작업하시면서 어떤 점이 힘드셨고 어떤 점이 보람되셨는지 궁금해요. 힘든 점은 일단은 이제 이런 이제 영화라는 게 외부나 이제 이런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환경이나 뭐 정말 춥고 정말 덥고 막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일단은 인물 저희는 이제 의상이니까 인물하고 좀 대면을 해야 되니까 이제 배우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람되셨던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람은 정말 작품을 끝내고 정말 나중에 롤 올라갈 때 그때가 이제 가장 보람 있고 내 작품이 정말 잘 만족스럽게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작품까지 되게 좋은 작품을 만나서 했을 때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했던 작품들은 크고 작은 작품들이 있지만 모든 작품들이 다 소중하고 예, 다 일단 한 편이 끝나면 다 일단은 보람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제작하신 의상들도 거의 수백 벌에 달할 것 같거든요. 그 의상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존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근래 작품 빼놓고는 거의 다 소실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영화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이제 됐거나 아니면 제가 갖고 있을 때는 다른 영화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중요한 의상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영상 자료원에 많이 좀 기증을 했고 어쨌든 그때 그런 영화 의상들이 다 개인이 좀 관리하기에는 너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소실됐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네, 유산이 없어진 것 같이 이렇게 마음이 허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한국영화유산 수집 캠페인을 벌였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에도 참여하시게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참여하시게 됐는지요? 먼저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의상에 대한 기증 여부를 이제 말씀해 주셔서 너무 흔쾌히 이런 게 있는지 저도 이제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알려주시고 이렇게 이제 보존을 한다. 그래서 이제 기증할 생각이 있으니 해서 너무 좋고 지금까지 그래도 조금 뭐 나름대로 좀 보관을 했던 의상들은 거의 다 이제 기증을 했죠. 그 많은 의상들을 기증하셨는데 그 중에서는 특별히 의미가 또 담긴 의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서 되게 이제 기억에 남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남쪽으로 티어에서의 그 이제 봉이라고 이제 오연수 씨가 이제 입었던 이제 그 드레스인데 극중 안에서는 그러니까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는 20대 딸이 엄마한테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의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손으로 다 패치워크를 해서 이제 만든 의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의 약간 순수함과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약간의 그 어설픔 이런 것들을 다 녹아내서 이제 만든 의상이어서 또 기억에 남고 그리고 뭐 부지영 감독의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에서의 그 공효진 그 명주라는 캐릭터가 입었던 그 빨간색 스웨터랑 그다음에 치마 같은 경우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극중에서 그 이모가 수선집을 하고 있는데 이모가 이제 만들어준 의상을 그 캐릭터가 되게 좋아해서 입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이제 손수 만들고 캐릭터 잡아서 했던 의상들이고 이제 영화의 그런 흔적들이 묻은 의상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보존이 되고 있죠.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영화 의상을 영화유산으로서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진짜 엄청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창작자로서 그러니까 그 작품이 보존된다는 거는 진짜 큰 가치가 있는 거고 엄청난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정말 그걸 인정받는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그 작업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미도 들고 나중에 이제 이걸 통해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런 보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집된 이 의상들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좀 더 약간 이런 박물관이나 이제 영상자료원에서 보여주면서 보존을 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게 하나의 이제 볼거리와 재미와 여러 가지가 이제 딱 보면서도 좀 더 이런 작업이 있구나 아니면 이런 의상들은 너무 아름답고 예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대중들에게 더 많이 노출되고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품집이나 그런 사진집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나왔으면 좋겠고 공유할 수 있는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필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보존하지만 어쨌든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의상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존을 하는데 너무 이게 안 보여지면 조금 뭔가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인터뷰하시면서 특별한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 자리에 정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기쁘고 영화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되게 길이 남아있는 이제 필름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들 남아있는 되게 중요한 이제 예술인데 좀 더 다양하면서 이제 많이 거기에 참여하는 이제 모든 스태프들도 좀 더 이렇게
창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많은 작품에서 감독님이 제작하신 의상을 저도 구경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